오늘은 그래서 또우 하면서 손에 관련된 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이름이 이제 또우잖아요. 또우. 이제 문장에서 그 어조사로 쓰는 거예요. 또라는 어조사로. 그리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오른손을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손수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손수는 각골에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손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형해서 지금은 해서체 도형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수라고 해요. 부수, 손수가 나오면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와요. 이것이 이렇게 변형해서 와요. 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손수, 변. 그럼 손으로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잡다, 짚다, 때리다, 밀다. 예,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모두 손수변이 나와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제주제거든요. 자, 나무가 이제 땅에 심어져 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뿌리가 내리면서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훌륭한 제목이 될 그런 나무 시작, 뿌리 내린 나무를 비유를 해서 아주 재주가 있다. 제주제가 부수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꼭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자, 손수가 이렇게 나오고 또 비슷한 갑골에 이런 모양이 나와. 이쪽으로 고라진 거. 자, 요거는 이제 털모예요. 털모. 그러니까 비슷한 한자 손수, 털모, 제주제. 예,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손수가 또 더 줄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로. 5개에서 줄이면은 이제 3개. 자, 그래서 이게 손수가 실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도형이. 예. 그런데 요거는 또 요 쌍날철이라는 부수가 있어요. 싹이 이렇게 뾰족히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쌍날철. 외울 필요도 없죠?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왼손을 요거하고 좀 닮았죠? 눕혀놓은 걸로 보면은. 예, 그래서 왼손자를 쌍날철 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후한 시대 허신의 설문해자는 540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때는 따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현재 214자 부수로 쓰면서 왼손 좌는 쌍날철 속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요것을 더 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손을 피면은. 그래서 요것이 왼손 좌거든요. 왼손 좌. 자, 장인공은 이제 잣대를 보고 만든 글자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만들려면 규격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는 어떤 손에 잡는다? 자는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필기도구를 이제 잡듯이 잡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오른손이면, 자, 또가 오른손이면 이거는 이렇게 피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은 우리가 주로 밥을 먹어요. 밥은 어디로 먹죠? 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90% 이상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자, 고기도 어떤 손으로 잡는다? 익숙한 손, 오른손으로 잡는다. 그래서 있을유, 나가 고기가 있다. 내게 고기가 있다. 그래서 있을유. 자, 기초할 때는 정말 자세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초 때 부수하면서 정확히 잡아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무슨 손? 왼손. 이쪽은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같이 붙이면은 두 손이 되겠죠. 두 손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양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양손국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부수 따로 있었지만은 지금 214자로 줄임을 해가지고 절구구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절구를 이제 많이 이용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막힌 거는 절구국, 이렇게 여기가 떨어진 것은 양손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같이 써요. 몸으로 어떤 그릇 역할을 하려면은 절구처럼 그릇 종류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받치기도 하죠. 예, 어떤 생활 도구도 몸에서 취하기도 했어요. 자연에서 취하기도 했지만은. 자, 그래서 요 양손국이 이렇게 왔는데, 자, 배우락 할 때 많이 만날 거예요. 자, 요때는 양손국 아니면은 절구구라고 해도 괜찮겠죠. 예.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여기다가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죠. 우리 머리가 예, 계속 생활을 이제 방법을 이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거죠. 아가들은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겠죠. 학습해 가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배워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배울 학이에요. 배울 학.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이 뭔지는 생각을 못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양손국이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우리 뇌라는 이런 그릇으로 이제 봐도 다르지 않겠죠. 거기다가 반복해서 넣어주어 가지고 본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본받을 효니까 다음에 사액에서 또 나오겠네요. 자, 앞에서도 다스릴 예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초기 할 때 뵐 예, 다스릴 예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요 반복을 하면은 본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울학자도 지금 막연히 쓰고 읽고 하는 것보다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쓸 때도 정확히 쓸 수 있지만은 재미가 나는 거죠. 공자님은 다른 건 몰라도 배움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일 것이다. 그래서 호학이라고 하셨어요. 조로. 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호학이에요. 호학. 그런 말씀 하셨듯이 호기심이 이제 우리는 많을 때 특히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겠죠. 손이 이제 물건을 이제 줄 때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물건을 주면은 두 손으로 받아요. 이게 손이라고 했죠? 왼손, 오른손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받다, 이게 두 손 공이라고 해요. 요거를 또 세 개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두 손 공인데, 그 뭐 공손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의미 같으면 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공손할 공. 그런데 이제 요것도, 자, 이거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주는 분이 있겠죠. 이렇게 한 것을 더 우리가 줄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두 손을 서로 맞잡게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두 손 맞잡을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 함께 한다 해서 글자 중에 잘 알고 있는 함께 공이 있어요. 함께 공. 자, 요게 이제 손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것을 같이 함께 한다. 얘 이름이 뭐라고요? 함께 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수 여기에서 이미 공 응가가 있기 때문에 형성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효녀 심청이야기 다 아시죠? 공양미 얼마에 바쳤어요? 300서. 이거는 부처님께 이제 드리는 그 예물이에요. 그래서 공양미라고 그래요. 공양미. 바칠 양도 되거든요. 뭘 바쳤다? 쌀을 공양미. 또 아까 공손할 공이 있었죠. 공손할 공은 뭐 넣으면 될까요? 공손하다. 마음이겠죠, 마음. 공손한 마음. 자, 이 글자는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몸이라도 공손히 하면은 마음이 다 잡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글자예요. 몸과 마음을 내가 같이 함께. 때로는 몸이 흩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또 딴 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을 공손할 공이라고 해요. 손수에 관련된 거 배웠죠? 손으로 하는 거. 그러면은 손으로 껴안았다.
껴안을 안을공 하면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예, 손수 변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안을공, 껴안을 공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공수했죠, 공수. 그러니까 손을 껴안는다. 여기 이제 깍지 낄 공도 돼요. 깍지 낄 공. 그러면은 내 몸에서 취하면 이쪽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깍지 낄 공. 그래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깍지 끼죠? 이렇게도 깍지를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수라는 우리 인사법이 있어요. 또 뒤에 나오는 글자는 뭐였죠? 공수 다음에 배례를 하죠. 배례. 배도 이게 손수죠. 이거는 앞에서 배운 하늘이에요. 하나. 너와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또 손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공수 배 할 수도 있고 네자로 하면은 네까지 맞춰서 우리가 공수 배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인사법 중에서. 공수. 배는 스승이나 학생이나 한 마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결같다. 네, 그래서 서로 반배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멋진 인사법이에요. 주로 서당에서는 이제 공수배례를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을 않지만은 요즘 유치원에서도 공수배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필 때 아까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핀다고 그랬죠? 손마디에서 이렇게 맥박이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가 내 몸의 이제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 마디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것이 마디촌이라고도 하고 손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손의 마디에서 뛰는 그 규칙적으로 뛰는 맥박. 자, 이것을 이제 법도라고 그래요. 법도촌. 또 규칙촌이라고 그래요. 규칙촌. 규칙적으로 뛴다. 자, 그러면은 그 배워갈 때 자기 스스로를 닦아가는 것을 수신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지면 20이 넘으면은 이제 제가도 할 수가 있겠죠. 더 넓어지면은 수신제가 치국까지 가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이제 넓게 펼치면은 성인들처럼 평천화를 이제 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을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디촌, 마을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더 크게 가보면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목숨수예요. 목숨수고 장수수예요. 장수.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몸이 건강하고 100세를 살아야 되겠죠? 내 몸에 법도를 이루어야 돼요. 건강이 내가 이제 안 좋다라는 체크를 딱 받으면은 누가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늙을로 변형이에요. 늙을로. 그리고 요거는 만들공,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가는 거고 자기만의 어떤 소명감을 딱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뭐가 들어간다? 말과 자기 수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살아가는 나의 목숨입니다. 목숨. 그리고 큰 일은 장수를 해야 되겠죠. 큰 공사는 기간이 많이 걸리죠. 장수수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마디촌, 법도촌, 내 손촌.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오른손에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그래서 실제 가지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했죠. 하늘을 이제 땅이 지탱하고 있어요. 지탱할 지. 그래서 나무가 여기 하늘을 이렇게
지탱하는 것 같다 해서 지탱할지 가지지예요. 그러면은 한자는 또 형성자로 다 구성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몸도 팔다리 이 균형을 쫙 맞춰주죠. 그래서 사지 육신이 멀쩡해야 돼요. 사지지 하면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배웠으니까. 그럼 나무까지 지 하면 뭐 들어가면 돼? 그렇죠. 나무목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다음에 지가 이제 기로 가요. 이건 초성만 변하는데 아주 재주 있다. 기술이 좋다. 재주기가 있어요. 재주기. 아까 재주재가 있었죠? 재주기는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손재주. 그럼 뭐 들어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손재주라고 쓰면은 더 기억이 잘 나겠죠? 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몸으로 이제 재주가 있는 거, 기술자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 플러스 예능하시는 분들 있죠? 예술가들. 예술가들은 아름답겠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아름다울 기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뭘로 알아요? 기생기로 알죠? 네. 기생은 지금으로 치면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자, 그래서 한자는 정말 이렇게 부스를 정확히 달면은 반은 안다라는 인용을 이렇게 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비슷한 한자 중에 칠복이 있어요. 칠복. 자, 이것도 오른손이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회초리를 오른손에 들고 치는 거예요. 동사로는 치다. 칠복. 자, 또 음이 같으면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치는데 복이 와요, 안 와요? 맴매해 주는데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일명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이거 독특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만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회초리를 가지고 맴매를 해주는데 칠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는 한자를 전부 나열을 해보니까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에 많이 쓰여요. 자, 7살만 넘으면 우리가 매질을 하는 것보다 말로 고치는 게 많아요. 칭찬으로 고치는 게 많고. 자, 그래서 칭찬이라든가 또 뭐 격려라든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정말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아끼고 아꼈다가 충고도 하긴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칠복으로 써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변형해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획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4획이죠? 네, 지금 이제 부스 2획에서 오른손을 하면서 4획까지 나가본 거는 손을 세트로 시리즈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나무까지 지, 지탱할 지, 요 또 칠복, 요런 걸로 써봤거든요. 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앞에서도 잠깐 했었어요. 요게 뭐였죠? 안석계였죠. 어떤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생활 도구로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물건 중에서 요거는 몽둥이. 몽둥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 물론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고 뭔가를 이제 또 절구질을 해야 된다든가 깍지를 이제 벗겨가지고 또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제 재질이 나무일 때는 몽둥이 쓰고 이것이 이제 쇠일 때는 창수가 되는 거예요. 창수. 그래서 얘는 몽둥이수, 창수. 근데 이것도 동사로는 이제 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칠수라고 해요. 칠수. 자, 아까 목숨수 있죠? 목숨수. 자, 음이 같으면은 뜻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 치면은 목숨수. 목숨이 조금 위험해요. 이거 잘 구분해서 쳐야 돼요. 머리를 뭐 잘못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때릴고 하니까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때릴고. 뭘로 때린 거예요, 지금? 몽둥이나 창으로. 그런데 잘 구분을 해가지고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몽둥이로 이제 치는데 우연성이 있으니까 잘 이제
맞춰야 될 거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벨리였죠. 자, 요거는 나무목은 생명을 대표를 해요. 오행으로는. 그런데 여기 불동주 점. 우리가 이제 죽일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몽둥이나 창으로 한 번에 이렇게 이 점을 꼭 찍어야 돼요. 한 번에 죽인다. 죽일 살이라고 그래요. 손에 관련된 거를 세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손에 관련된 거 쓰임새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이어가지고 3핵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